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이에 대한 한자의 표문자 해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 세 번째입니다. 상형의 진정한 하음의 이해. 상형의 의미. 한자는 상형 문자이다. 상형 문자. 상형이란 뜻은 형상, 형태를 그린다는 말이죠. 형태를 그린다. 그러면 형상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그러면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상의 요소, 상형의 요소, 그림의 요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문자를 쓰는 것, 한의를 쓰는 것을 상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상형의 요소들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즉 문자에서도 상형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굵기. 두 번째 길이. 세 번째가 접점의 위치가 되겠죠. 접점의 위치. 그리고 네 번째로 사향, 상형의 방향이 이렇게 문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굵기입니다. 굵기. 한자는 상형 문자이다. 즉 굵기가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붓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기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있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두의의 상형이 선익과 후익이 굵기가 같지요. 그래서 광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동. 위에 것이 굵지요. 그래서 먼저 쓰는 것이 굵다. 그래서 선광이 되죠. 선광. 그리고 아래 것이 굵다. 후광이 됩니다. 후광.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는 이것들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 개가 동일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길이입니다. 길이.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길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것은 길이가 어떠합니까? 길이가 같지요. 그래서 장동입니다. 장동.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익이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익이 짧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여 했을 때 이것은 다른 문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즉 상형 문자에서는 기본적으로 굵기와 길이가 들어가야 되고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거, 자 광과 상을 조합하면 총 몇 개가 나옵니까? 3, 3은 9, 9가의 형태가 나오죠. 즉 이것을 조합하면 서로 다른 상형 문자가 9개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에 따라서 음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접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접점. 한자는 상형 문자이니까 문자가 접점에 따라 다른 상형이 되죠. 이러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들. 이것은 선비사, 흑토, 날일, 가로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일이라는 상형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붙이는 방법은 중위, 상위, 하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상형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운데에 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위에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인식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중하. 네 번째입니다. 사향이죠. 기울어진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문자가 있지요. 이러한 문자. 보편적으로 사각형의 형태를 띱니다. 사각형의 형태. 이것들은 길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길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첫 번째 게 장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선단, 세 번째 게 후단이에요. 이것을 사각형 안에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즉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세 번째가 후단인 경우, 첫 번째 장동인 경우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랫부분이 좌측으로 이동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문자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정향이에요. 하정향. 하정향은 길이가 같다고 장동이라고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아래로 가면서 우향이다. 이것은 선단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짧다. 하자향이죠. 이것은 후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표현 문자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한자는 상형 문자에서 상형의 요소 네 가지, 굵기, 길이, 접점의 위치, 그리고 사향, 기울어진 방향으로 상형 문자를 쓰면 한자는 상형을 의미하면서 다른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의를 쓰면서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상형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문자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상형으로 만들어진 문자에 거꾸로 문자에도 상형의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